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나 읽으시나요?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다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독서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소공방에서는요, 책 읽기 그리고 책 읽어주기를 실천하면서 스마트폰에 사망한 독서를 살리자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 서점 주인장 이동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일단 서점 주인장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예.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평생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책 읽어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뭐 외계인 외유 아저씨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또 뭐 어른들이나 뭐 청소년이나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책을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하는 자칭 책 야전 사령관인 것 같아요. 책 야전 사령관. 예. 멋진 이름이네요. 근데 사실 외치고 다니시는 말씀이 우리가 스마트 기기에 사망한 독서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네. 함께한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독서를 살린다.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 성장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생각을 키워주고 이러는데 이 책을 읽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관념에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고지식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네. 서로 그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정말 책 읽기가 힘들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스마트폰에 빠진 애들이 책에 다 빠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는데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서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단체 견학, 네. 유치원, 뭐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 견학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뒤로 밀려나고 책에 빠져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책을 좀 자주 접해야 되는데 책이 네.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환경이 아주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고른 걸 존중하는 거. 결혼할 때 우리가 배우자를 직접 고르잖아요. 본인이 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는 아이와 책 사이에 중매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너무 강요하는 거는 중매쟁이가 강제 결혼시키는데 네. 이거 인류 역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이들이 고르는 걸 존중해주면 본인이 직접 골라서. 예. 아니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네. 그래 네가 고르고 싶은 걸 골라라 하면은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배움도 있고 정보도 있고 뭔가 네. 느끼는 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화책으로만 이렇게 골라오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좀 속상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만화책에 대한 그 부정적 생각을 가진 어른들 사고가 그래요. 잘못된 거고 네. 만화의 장르가 정말 중요하고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책을 더 쉽게 접하게 되고 친숙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만화 한국사 맹꽁이 사단 같은 책을 봤다면 네. 한국사 가지고 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책을 아이들은 골라도 많이 안 골라요. 몇 권이거든요. 네. 한두 권.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엄마들은 많이 고르는 것처럼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읽어주고 계시지만 뭐 할머님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도 책을 읽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네. 혹은 다문화 가정에 책을 읽어주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세요? 어르신들이 또 외롭고 정서에도 좋고 또 치매 예방에 상당히 그 뇌가 활성화되니까 예방이 되는 게 과학적으로 네. 다 증명이 됐고요. 또 어르신들이 대인 관계나 자녀 손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네. 교육적으로 아주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이 이제 언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 읽어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언어 발달, 오. 듣기 집중력, 엄마하고의 관계, 또 엄마들이 발음이 좀 안 좋아도 다문화 가정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 책 한 권으로 그냥 이야기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희 소소공방에 오셨으니까 네. 여기서도 책 한 권 읽어주시면 어때요? 그럴까요? 네. 안경을 끼시는군요. 책 읽어주실 때는 보통 이렇게 안경을 끼시고 읽어주시나 봐요. 예, 좀 안경을 끼야 되려나 봐요. 네. 예. 자, 책 제목이 예, 오늘의 숙제는이란 이 책인데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숙제를 낼까요? 매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숙제는 안아주세요.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안아달라고 말해봐요. 네. 어떡하지? 싫어. 그게 숙제라고? 에이, 거짓말. 아, 창피해. 어머나, 친구들 앞에서는 싫은 척했던 꼬마 두더지가 맨 먼저 집으로 뛰어가고 있네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쉿, 조용히. 안방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생들이 지금 막 잠들었단다. 있잖아요. 아, 간식 말이구나. 식탁 위에 차려두었으니까 손부터 깨끗이 씻고 먹으렴. 엄마 미워. 맨날 아기만 예뻐하고 나랑은 놀아주지도 않아. 엄마 장 보고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으렴. 싫어, 나도 갈래. 안 돼, 너는 형이니까. 엄마가 없는 동안 동생들을 돌봐야지. 엄마, 저기요, 숙제가 있는데요. 그래? 그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하렴. 옳지, 해야지. 숙제는 다 했니? 오늘 숙제는 뭐니? 안아주세요. 뭐? 안아달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하는 게 숙제라고요. 어이쿠, 선생님이 정말 멋진 숙제를 내주셨구나. 자, 그럼 얼른 숙제해야지. 엄마는 꼬마 두더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이번엔 내 차례다. 아빠는 꼬마 두더지를 아주 세게 껴안았어요. 숨 막혀, 이제 그만해요. 꼬마 두더지는 아빠 품속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몇 번이고 꼬마 두더지를 꼭 껴안아 주었지요. 자, 할머니랑도 숙제해야지. 좋아요. 할머니가 꼬마 두더지를 꼭 껴안고요. 선생님이 안아주세요. 숙제를 또 내주면 좋겠구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이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으면 뭐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그냥 다 읽어주시기도 하는데 그 뒷내용이 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져야 좋아요. 그래요? 괴테 어머니는 항상 이 순간에 멈췄대요. 그때 생각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네. 자, 읽으면 또 책을 내려놓으시고. 사실 뭐 독서의 중요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책보다는 스마트폰이 늘 가까이 있고 또 거기에서 더 쉽게 정보를 빠르게 구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기기로 이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게 요즘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책 읽기를 강요하시는 거는 어떤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 놓아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 깊이가 떨어지고 또 가독성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책은 그 깊이가 인류 그 수천 년의 그 역사 문화가 축적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 지적 세계의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깊이 있는 독서, 성장을 하려면은 종이책 중심으로 좀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종이책은 또 그 친구 만나서 만나는 거, 연애도 만나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십 배 더 낫잖아요.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좋은 것처럼 역시나 책도 우리가 뭐
정보도 지식도 예.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기보다는 직접 우리가 책으로 만지고 보면서 책장을 넘기면서 느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요즘 뭐 대형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서점을 예. 굳이 가지 않고 예.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해서 또 예. 직접 배송해주기도 하고 또 사실 이렇게 종이책은 들고 다니기 번거롭고 무겁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북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은 보기 편하고 하니까 예.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이북 같은 경우,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장점도 많이 있고 또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책과 전자책은 서로 보완 관계고 오히려 지금 선진국에서는 전자책이 뒤로 밀리고 종이책으로 더 접근이 지금 더 되고 있고요. 네. 그래야 또 깊이 있게 우리가 학문을 할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서점도 상당히 중요하고 유용하죠. 네.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일반 오프라인 서점이 동네 서점이 네. 낫다고 전혀 할 수가 없고 거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과 연애하고 친구 만나고 네. 결혼하는 그렇게 직접 만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공간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서점에 견학가서 그 많은 애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같이 다 빠진 게 그 서점이라는 공간, 맞아요. 예, 오프라인 공간. 네. 거기서 책과 연애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서점에 한 권의 책을 사려고 갔지만 우리 예. 가서 그냥 그 책만 골라서 오진 예. 않잖아요. 예, 예, 예. 어떤 책이 있는지 둘러보기도 하고 제목이 끌리든지 아니면 책 앞에 이 표지가 끌리든지 한번 만져보면서 예, 예. 그 책과 함께 또 알아보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친구를 사귀고 연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게 저도 공감이 가긴 하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견학을 오기도 하고요. 예. 또 전시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 예. 진행자로서 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점 나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필요한 책이 없는데 굳이 이 서점에 가서 이렇게 들고 오기가 좀 뭐라 그럴까 동네 책방에서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예. 모두 와서 보기만 해도 다 환영이고요. 서점은 기본적으로 절반이 도서관이에요. 뭐 거기 가서 책을 실컷 보고 그냥 가도 되고. 그래서 그 도서관처럼 네. 그런 공간이고 또 그 들판에 많은 꽃들을 볼 때 봄에 정말 멋있고 자연을 볼 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보잖아요. 네. 그 인터넷에서는 그 한 권 이렇게 보이지만은 서점에 갔을 때는 그 삼라만상의 들꽃처럼 네. 숲처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책에 끌리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서점 나들이를 가서 예. 얻게 되는 효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떤 것들을 보셨어요? 뭐 가족들이 왔을 때, 친구하고 왔을 때 다 그 책으로 대화하고 책으로 차 한 잔 마시고 책 보고 또 갖고 싶은 책 갖고 이러면서 또 아이들 견학 왔을 때 한쪽 구석에서 또 친구하고 끊임없이 책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학교에 가서는 또 도서관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 저는 거기에 완전히 미쳐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희열을 느끼실 것 같아요. 예. 네. 습관이라는 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오늘 소소공방은 지역에서 30년 넘게 이 세월서점을 운영하면서 책 읽기 전도사를 자칭하고 계시는 이동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대표님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책 읽기가 중요하고 서점 나들이도 중요한 우리 대표님은 어릴 적부터 우리 흔히 표현하는 책벌레셨는지 아니면 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5학년 때 네. 전기가 들어왔어요. 집에? 예. 전기가? 예. 그럼 책 보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책은 교과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재밌는 것은 그냥 달달 외우다시피 봤고 네. 또 동생을 통해서 편지 썼더니 저희 동생이 이모가 보내준 백설공주 그 한 권을 가지고 온 동네가 그 얘기만 하고 그 책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커서
서점 일을 하면서 이 독서에 대한 중요성, 책 읽는 사람들의 그 세계를 자꾸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 어려운 아이들, 이런 환경이라든가 지금 있어도 보기 어려운 이런 환경,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게 할까 제가 한풀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정부나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서점나들이 숙제, 캠페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을 좀 그 숙제 좋네요. 예,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스마트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책 사러도 잘 안 가고 독서율도 떨어지는 환경에서 우리 지역 서점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너무 네.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점은 책을 다루잖아요. 도서관도 책을 다루고 학교도 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사회 학교이고 서점은 도서관, 바깥 도서관이고, 그래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독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책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나 교육과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된 그런 스타일로 마케팅을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거에 상당한 오랜 경험을 들어도 사실은 거의 힘들어도 정말 희열을 많이 느껴요. 그러시군요. 예. 예. 우리 대표님 말씀 좋습니다. 뭐 책 읽기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책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실전이 잘 안 된다는 게 우리 항상 딜레마였었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책 읽는 사회가 될지 그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쉬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독일에서 그 자녀 손잡고 서점까지 걸어가기 이런 캠페인을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서점 나들이는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도서관 그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숙제 내고 캠페인하고 거기에 따른 뭔가 역할을 조금만 해주면은 네. 전 국민이, 전 시민이 책에 빠집니다. 네. 자, 대표님의 바람처럼 정부와 지역 그리고 민간 모두가 함께 나서서 책 읽는 세상이 되기를 저희 소소공방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오늘부터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네요. 자,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 우리 지역에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책방을 운영하면서 문화를 알려온 한 책방지기의 열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또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오늘 읽은 책 한 줄이 당장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지만 내일은 동네 서점 들러서 인생의 교훈이 되어줄 책 한 권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